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시각 및 학습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있는 김재겸이라고 하고요. 이제 주로 강화학습 쪽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Constrained GPI for Zero Shot Transfer in RL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낸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지금 UC berkeley에 가 있는 박서홍님하고 이제 저희 김건희 교수님 이 두 분과 같이 한 코어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가 태클하고 있는 이 지로샷 트랜스퍼이라는 게 어떤 문제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게 트랜스퍼이라고 하면은 이제 특정 소스 태스크들의 집합에서 학습된 이 에이전트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소스 태스크들 중에 있지 않은, 즉 디스조인트한 셋에서 나온 타겟 태스크에서 그 에이전트가 더 인퍼런스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트랜스퍼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모티베이션을 좀 보자면, 일단 타겟 태스크 같은 것들이 이제 트레이닝 시점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다 예측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예측을 할 수 있더라도 이제 태스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모든 가능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학습을 다 진행해 두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학습된 에이전트를 또 다른 새로운 태스크에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건 또 유용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전 발표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 트랜스퍼 같은 세팅에서 보면은 이제 원래 트레이닝이 됐던 태스크나 인바이러먼트에 오버피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트레이닝을 잘 해서 그게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더 로버스트한 성능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닝 측면이 아니라 트레이닝된 에이전트를 실제로 인퍼런스에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성능을 더 높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연구는 그 중에서 후자에 속하는 연구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태클을 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이 source 태스크랑 target 태스크가 같은 environment dynamics, 즉 environment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 결과로 어떤 스테이트로 가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은 공유를 하게 되지만 이제 서로 다른 목표, 즉 리워드 펑션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그런 세팅에 대해서 태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리워드 펑션이 달라지는 태스크들에 대한 트랜스퍼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링이 이제 리워드 펑션을 이제 phi라는 어떤 트랜지션의 피처와 w라는 태스크 벡터로 리니어 디컴포지션을 통한 모델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계열 중에 하나가 이 Successor Features라는 이 바레토라는 사람이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는 거는, 이렇게 리워드 펑션을 이런 피처와 태스크 벡터로 리니어 디컴포지션을 했다면 이제 value라는 것도 원래 리워드의 discounted sum이기 때문에 이런 리니어 디컴포지션 모델링 하에서는 value 펑션도 이제 태스크 벡터와 해당 피처 phi의 discounted sum으로 디컴포지션이 가능하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런 웍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이 psi가 이 학습된 특정 팔러스 파이에 대한 피처의 디스카운티드 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밸류 펑션에 대한 리니어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 새로운 태스크 벡터가 주어지면 이 뒤에 있는 태스크 벡터만 갈아 끼워서 이 이너 프로덕트를 취함으로써 이 팔러스가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가질지 바로 이밸류에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팔러스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런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이런 팔러스의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이 아이디어의 의의이고, 다만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은 이제 석세서 피처를 배울 때
딱 고정되어 있는 소스 태스크 셋에 대한 석세서 피처들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단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바레토가 쓴 같은 웍에서 제시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이제 GPI라고 해서 이렇게 이 GPI라는 거는 원래 존재하던 팔러시 임프루먼트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개의 팔러시들을 사용하는 버전으로 제너럴라이즈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는 의의는 여러 개의 팔러시들이 주어졌을 때 그 팔러시들의 밸류 펑션을 가지고 맥스 값을 취하는 걸로 팔러스 임프루먼트를 진행을 해도 여전히 그 GPI에 사용된 인풋 팔러시들이 갖는 밸류보다 결과적으로 더 성능이 같거나 좋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팔러시들의 밸류 펑션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태스크에서 팔러시 임프루먼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제 고정되어 있는 석세서 피처의 셋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라오는 단점인데 이제 태스크 벡터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태스크 벡터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둘이 비슷한 태스크 벡터라면 사실 이 둘은 비슷한 옵티멀 밸류 펑션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정된 셋의 석세서 피처들을 이용해서 GPI를 통해 트랜스퍼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스무스니스를 좀 이용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나온 게 Universal Successor Features Approximators.라는 이런 웍인데 이제 이거는 Successor Features를 이제 학습을 할 때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태스크 벡터들에 대해서도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이용을 했을 때의 단점은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에 의존해서 제너럴라이즈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 리워드 펑션들이 가지는 이와 같은 리니어 디컴포지션에서 주는 이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딱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 주는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 파워만을 이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키 아이디어 첫 번째는 이렇게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거기에만 의지해서 이런 제너럴라이즈를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이런 리워드 펑션들이 리니어 디컴포지션 스트럭처를 가지는데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더 향상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띠오렘이 이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타겟 태스크 벡터가 W 프라임일 때 이 W 프라임이 이제 소스 태스크 벡터들의 임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기만 하다면은 이제 소스 태스크에서 배워진 석세서 피처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태스크에서 즉 타겟 태스크에서 옵티멀 밸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혹은 만족해야 되는 lower bound 그리고 upper bound를 디라이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는 좀 이전에 있던 어떤 웍에서 제시한 이제 새로운 타겟 태스크가 소스 태스크들의 positive canonical combination 즉 양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운드를 저희가 이제 임의의 linear combination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너럴라이즈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upper bound의 경우에는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는데 이게 piecewise linear function의 합이기 때문에 LP 솔버를 이용해서 upper bound가 제일 타이트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띠오렘의 의의는 이제 저희가 소스 태스크에서 학습된 석세서 피처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타겟 태스크에서의 옵티멀 밸류의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임의의 태스크에 대한 옵티멀 밸류의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를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이거를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의 경우에는 이걸 컨스트레인으로 추가해서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실제로 해보기도 했고 이렇게 아까 앞서 보셨던 이런 유니버설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에다가 저희가 추가한
이 컨스트레인을 적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타겟 태스크의 경우에는 소스 태스크들의 이미 리니어 컨비네이션 중에서 하나가 되도록 매번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번 샘플링을 하면서 컨스트레인을 적용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타겟 태스크의 샘플링도 트레이닝 시점에 해야 되는 등 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한 게 일단 여기 바운드를 계산을 할 때 어차피 소스 태스크에서의 석세서 피처들만이 필요하고 또 그 석세서 피처들만이 approximation 에러가 작고 trustworthy하다라는 가정을 갖고 간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런 앞에서와 같은 constrained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이 constraint가 이런 새로운 타겟 태스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소스 태스크에서의 approximator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에도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컨스트레인을 학습 시점에 굳이 적용할 필요 없이 이제 테스트 시점에 앞서 소개드렸던 GPI에 바운딩을 적용하면서 같이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드린 식이 그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GPI라는 앞서 보셨던 GPI 팔러시를 이제 구성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용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에서 나오는 값을 저희가 제시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이용해서 컨스트레인을 가하고 그래서 그렇게 캐핑을 한 값을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에러가 비교적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GPI를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키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 소스 태스크들의 학습은 여전히 이런 컨스트레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학습 과정은 전혀 바꾸지 않았고 이제 존재하는 에이전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 전혀 변화가 필요 없이 이미 존재하는 에이전트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기학습돼 있는 그런 모델들을 서로 다른 태스크에 적용을 할 때 뭐 새로운 방법론으로 적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 메소드를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뭐 저희가 익스페리먼트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로보틱 로코모션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여기서는 로봇 아임을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개 골 위치가 주어져 있고 근데 골들에 도달을 가까워질 때마다 이제 리워드를 얻게 되는데 그 리워드들이 이제 소스 태스크의 경우에는 파스티브 리워드를 가지고만 학습을 해봤습니다. 즉, 각 골들에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세팅으로만 한 건데 이제 테스트 타임에는 즉 타겟 태스크에서는 이제 특정 골에서도 멀어져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네거티브 리워드도 포함을 해서 실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해본 결과 뭐 여기서 보실 때 IQM이라는 거는 인터콜탈 민이라고 해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에서 매트릭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이 로버스트한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이제 상위 25%랑 하위 25% 값을 버리고 민을 취한다.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값을 비교를 하는 거고 뭐 민은 다들 아실 거고 이제 옵티멀리티 갭은 이제 특정 태스크에서 나올 수 있는 옵티멀 값에 얼마나 차이를 가지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성한 모든 타겟 태스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위와 같이 저희가 성능 향상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여기서 추가로 그런 전체 태스크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파지티브 리워드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고 했는데 이 테스트 시점에는 네거티브 리워드가 같거나 더 많은 그런 경우에만 테스트를 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성능 향상이 더 큰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태스크 단위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다 네거티브 리워드인 태스크라서 이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적용한 바운드가 이제 값을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밸류를 실제로 많이 바운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액션도 많이 변화하게 됐고 성능 향상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할시한 즉 소스 태스크랑 형식이 많이 다르고 멀어진 그런 타겟 태스크에서
이런 바운딩이 더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었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이제 진행한 실험은 이제 앞서 봤던 실험의 경우에는 이제 인풋이 스테이지 인풋이라서 이제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라도 센서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인바이러먼트에 해당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실험을 한 것은 이제 에이전트가 first person view로 인바이러먼트에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태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정 골 위치가 태스크에 따라 달라지고 그 골을 도달하는 게 목표인 그런 태스크였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골에 도달할 때마다 리워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스파르스 리워드 인바이러먼트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시점에는 타겟 태스크가 소스 태스크랑 전혀 다른 디스트리트한 에어리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좀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한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어리어를 이제 레프트 라이트로 나눠 봤을 때는 이게 뭐 생각보다 오버핏이 심해서 이제 기존 방법으로는 성능 향상이 이렇게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바운딩을 적용을 했을 때 꽤나 성능이 많이 오른 거를 볼 수 있었고 이제 이것보다도 더 이제 트레이닝 시점에 더 가까운 골들로만 갈 수 있게 학습을 하고 이제 테스트 시점에는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골들 이제 훨씬 더 멀리 있는 골들에 대해서 가게 해봤더니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에피소드의 호라이즌 즉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오버피팅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오버피팅이 심한 경우에도 이제 이런 바운딩을 적용한 컨스트레인 GPI를 적용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컨스트레인 GPI에 관련된 이제 컨클루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가 어떤 새로운 태스크에서 옵티멀 밸류가 가져야 될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이제 소스 태스크에서 학습된 석세스 피처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였고 그리고 이렇게 제시한 컨스트레인 GPI가 이제 에이전트의 트레이닝 타임에 어떤 방법을 변경하는 것 없이 이제 테스트 타임에만 사용하는 어프로치로서 이렇게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고 또 이런 뭐 로보틱 로코모션 인바이러먼트나 아니면은 3D first person view 인바이러먼트에서 이런 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